전세 월세 살다가 계약이 끝나서 나올 때 원상 회복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저희가 계약서 쓸 때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상식적으로도 대강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원상 회복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는 날 집주인과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얼른 여기서 짐 싸고 돈 받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그 뒤에 일들이 계속 꼬일 수밖에 없죠. 참 난감하실 거예요. 어떤 집주인은 원상 회복을 이유로 아예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인질 삼은 거죠. 이럴 경우에 마음 급해지는 건 새 집으로 이사 가야 될 세입자일 겁니다. 결국은 집 없는 사람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원상 회복 오늘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구티인의 부동산 교과서입니다. 전셋집, 월셋집에서 나올 때 원상 회복. 제일 첫 단계는 아예 이 집에 이사 들어가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사 가는 날 집주인분 또는 부동산 관계자와 함께 미리 그 집에 가서 상태를 꼼꼼히 한 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기록에 남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서 나올 때 그 사진 증거 기록들을 바탕으로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처음에 집에 들어갈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따라서 하시면 어느 정도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마 고성이 오가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LH 홈페이지인데요. 공지사항을 보면 임대주택 수선비 원상복구 기준 안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LH에서 임대인이 돼서 뭐 국민주택, 영구임대 이런 것들 많이 임대를 놓는데요. 거기에서 나올 때 원상복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LH는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상당히 좋은 기준점이 될 거예요. 이 파일을 보시면 상당히 꼼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욕실, 현관, 주방, 거실, 발코니, 소모성 품목까지 다 적혀 있고요. 출입 문짝, 비누대, 심지어는 수건 거리도 나와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장판, 도배, 현관에는 도어록까지 나와 있고요. 고무 패킹도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렌지 후드, 식탁 등도 나와 있고요. 소모성 품목에 열쇠, 뭐 잃어버린 것들 이런 거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임대도 나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욕실, 현관, 주방, 거실 및 침실, 발코니, 소모성 품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공공임대 또한 마찬가지로 각 항목별로 다 나와 있어서 이거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을 LH는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벽 도배 그리고 장판은 좀 더 자세하게 적어 놨는데요. 도배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400원 잡았고요. 10포까지 26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 기간에 따라서 이 금액을 약간씩 공제해 주기도 해요. 1년에는 90%, 5년은 50%, 10년 이상 되면 0원이 되겠습니다. 천장 도배 또한 마찬가지로 다 기록을 해놨고요. 장판 원상 복구비, 산출 방법도 다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합판 마루도 있고요. 별도 설치 품목, 현관 중문, 방충문, 뭐 발코니 창구문 이런 것들도 다 적어놨습니다. 부가 금액 현관 중문은 12만원, 부가 근거는 보통 인부 1인 1일, 보통 인부의 단가로 지금 적어놨네요. 이렇게 LH는 주택 규모별로 각 항목별로 아주 세세하게 적어놨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정도까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적을 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LH의 단가와 우리가 시중에서 접하는 단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대가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뭘 보면 되냐? 이건 금액적인 내용이었고요. 도대체 원상복구 기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역시 LH 자료인데요. 임대주택 계약할 때 임차인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보시면 기본 원칙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퇴거 시 미부과 이거는 상관없다. 기간 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부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낡거나 마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LH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의 노후, 마모 이런 것들로 인한 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대신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 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파손, 훼손, 멸실 등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소모성 자재, 교체 등 유지 관리 이런 것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잠시 기사를 하나 볼게요. 세입자가 원목 가구에 녹색 페인트 칠을 했다. 이거 당연히 세입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한 몇 달 된 기사인데요.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원래 같으면 왼쪽 같은 이런 원목 가구였는데 이거를 세입자가 아예 녹색으로 정말 기괴하게 칠해놨다고 합니다. 일부 원목 가구 벽지 등에는 일반인이 페인트 칠한 듯 흔적도 이렇게 덕지덕지 지저분하게 한 것도 발견됐죠.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 낡은 것은 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은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 도배 장판에 담배에 의한 누른 자국, 탄 자국, 바닥재 훼손, 누수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 장판 등 훼손,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 부착, 오염, 여러가지 얼룩들 이런 것들 다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이한 건 못 박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로 아무 말이 없다면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못 박기는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이라면 이거는 임차인께서 다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이하게 못 박기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면 가급적 못은 안 박으시는 게 좋아요. 역시나 합판마루, 도장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변색, 과도한 패임, 찍힘, 파손 등은 임차인께서 부담하셔야 되고요. 도장, 색을 칠해놓은 것도 못 박기 등으로 인한 구멍 파손, 콘크리트 탈락이라면 임차인께서 다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타일 한번 볼게요. 기간 경과로 인한 손모, 오염, 탈락 등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역시나 같은 소리, 고의,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오염, 탈락, 파손은 물어내셔야 됩니다. 주방 가구나 신발장 이런 것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기간 경과, 노후화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그냥 부담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과도한 수납으로 인한 경우 임차인이, 세입자가 부담을 하시는 겁니다. 역시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그을림, 문짝 오염, 눌린 자국, 탄 자국 이런 것들 다 원상 회복하셔야 되고요. 설비 중에 특이한 거는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가 동파됐다. 그러면 임차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과실에 의한 수도 계량기, 보일러 동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 설치 품목 원상 복구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LH 국민주택, 임대주택에 살다가 자신이 별도 설치한 품목들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발코니 선반대, 창고문, 빨래 건조대, 블라인드 버티컬 이런 것들 다 원상 복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상 복구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이 중에 원상 복구 의무라고 써 있는 것 접착식, 발코니, 바닥재 이 다음 쪽은 별도 설치 품목별 원상 복구 기준인데요. 저희가 실제 집에 들어갈 때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원칙은 내가 들어간 상태 그대로 해놓는다는 것. 다만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있다면 안 해놓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문을 달아놨다. 그런데 나갈 때 임대인이 이거 마음에 드니까 놓고 가십시오 하면은 굳이 원상 복구를 안 하셔도 돼요. 이 중문은 결국은 임대인의 집의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유리한 협상 카드로도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LH 임대주택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든 집이 여기에 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면 이런 기준을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께서 미리 알고 있다면 괜히 트러블 생기는 걸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집주인이 이런 원상 회복을 핑계로 보증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겁니다. 어쨌건 이 원상 회복은 임차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던 때 그때처럼 만들어 놓고
나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주인은 이 원상회복 제대로 안 됐다고 아예 보증금을 안 돌려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긴 한데 주택 임대차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임차인이 전기시설을 원상 회복하지 않았다. 이 30만 원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 1억 3천만 원 돌려주기를 거부한 케이스입니다. 이걸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30만 원 때문에 1억 3천만 원 전부를 다 안 돌려주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30여만 원 이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원상복구 도배하고 나가십시오 50만 원 정도가 됐다. 그걸 핑계로 보증금 몇 천만 원, 몇 억 이거를 다 안 돌려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임차인은 돌려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분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몇십만 원 이것 때문에 전액을 다 안 돌려주면 안 된다. 대략적으로 그 금액 정도는 일단 남겨놓고 나머지는 바로 돌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법, 소송, 이론적인 거 다 이런 거고요. 사실 현실은 그런 것과 거리가 있죠. 집주인이 갑자기 돈을 안 돌려준다고 뻗팅기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수 접고 어느 정도 손해보는 기분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들어갈 때 집 상태를 기록하자. 그리고 살면서 깨끗이 쓰다가 나올 때 꼬투리 잡히지 않게 잘 하고 나오자.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틴이었습니다.